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차정훈이고요.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로즈랩 CNN Pruning via Decoupling, Remembering and Forgetting이라는 논문입니다. ICCV 작년에 ICCV에서 나왔고 지금까지 인용 횟수는 총 4회이며 베이징의 칭화대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 논문입니다. 우선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 랩미팅 때 항상 이제 가져왔던 논문 그리고 연구 분야가 스트럭처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는 이제 분야인데 그, 그 논문을 처음 쓴 저자의 바로 후속 논문이기도 하고 그 해당 기법을 프로닝과 잘 섞어서 높은 성능을 나타낸 논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컨텐츠는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그 related work를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겸 이제 related work를 좀 앞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related work로는 첫 번째로 프루닝이 있는데요. 이 프루닝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루닝은 이제 unstructured pruning, structured pruning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unstructured pruning은 프루닝을 파라미터 그러니까 가중치 관점에서 이제 프루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쓸모없는 가중치들을 많이 이제 없앨 수 있는데 그 가중치만 없애다 보면은 이게 실제로 그 하드웨어에 이제 호환이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연구가 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럭처 프루닝은 그런 가중치 관점에서 프루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뉴런 개수 또는 컨볼루션 커널 또는 채널 이런 큰 구조체 단위로 이제 프루닝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현대 하드웨어들과 잘 호환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쪽 분야로 현재 프루닝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스트럭처 프루닝의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채널 프루닝인데 이 채널 프루닝은 말 그대로 커널에 존재하는 피처 맵의 개수를 저희가 채널 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 피처 맵 중에 쓸모없는 피처 맵을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프루닝을 하는 것이 채널 프루닝입니다. 그 채널 프루닝의 분야는 또 이제 아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프루닝 된 파인 튜닝이고 두 번째는 러닝 베이스드 프루닝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 먼저 잘 훈련된 모델로부터 어 그 중요하지 않은 채널을 찾고 이제 프루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게 뭐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어, 그 위의 방법처럼 뭔가 정형화된 방법이 아니라 그들만의 뭐 커스텀된 러닝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프루닝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좀 줄이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레즈랩이라는 논문은 어, 채널 프루닝에서도 이제 러닝 베이스드 프루닝을 이제 결론적으로는 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lated work로 두 번째는 structure reparameterization 기법인데요. 이 기법은 제가 그랩 세미나에서 몇 번 설명을 해서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 먼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트레이닝 때는 컨볼루션 위드 BN으로 이루어진 레이어를 인퍼런스 때는 컨볼루션 위드 바이어스로 바꿔서 이제 속도를 올린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후식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컨볼루션을 먼저 한 게 요거죠. 이제 웨이트에다가 그 피처 맵을 컨볼루션 시킨 결과가 이것이고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감마, 뮤, 시그마, 베타, 하이퍼 파라미터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0으로 나누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 엡실론을 이제 어프로시메이션 해서 없애고 그러면은 루트가 바뀌어져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요런 방식으로 이제 다시 리포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 W는 이제 시그마분의 감마가 곱해진 새로운 형태의 W 프라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콘스탄트로 이루어진 항들은 새로운 바이어스 텀 B 프라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컨볼루션 플러스 B에는 컨볼루션 플러스 바이어스로 새롭게 바꿀 수가 있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3x3 컨볼루션, 1x1 컨볼루션, 아이덴티티 레이어를 모두 3x3 컨볼루션으로 바꾼 후에 그것들을 다시 리니어 썸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 훈련 때는 요런 구조를 쓰고 그 추론 때는 요런 단 하나의 3x3 컨볼루션을 만듦으로써 좀 더 추론 때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FKT 프로젝트를 맡아서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요 방법을 차용을 해가지고 실제 인퍼런스 시에 속도를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3x3 컨볼루션 플러스 B에는 3x3 컨볼루션으로 요 과정을 통해서 바뀔 수 있고 그것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거 1x1 컨볼루션 플러스 Bn도 그냥 1x1 컨볼루션으로 바꿀 수 있고 이것은 이제 1x1 컨볼루션은 그 각 커널마다 그 커널의 가중치마다 제로 패딩을 주변에 일씩 해주면은 결국에 3x3 컨볼루션의 커널과 모양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3x3 컨볼루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플러스 B에는 이제 1x1 컨볼루션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아이덴티티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이제 아이덴티티 레이어는 그 각 커널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형태의 가중치를 갖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거는 이제 뭐 대각선 성분이 모두 1이고 나머지 성분은 0인 행렬을 말하죠. 그러니까 1, 0, 0, 1 뭐 이런 행렬을 말합니다. 다음에 이제 1x1 컨볼루션은 다시 위의 과정을 통해서 3x3로 바뀔 수 있고 이것들을 모두 이제 리니어 썸 해가지고 하나의 3x3 컨볼루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리니어 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렐로 같은 논리니어 펑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고요. 여기까지 릴레이티드 워크와 백그라운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애브스트랙트입니다. 이제 그들은 레지스턴스와 프로너빌리티라는 특성을 이제 높게 달성하기 위해서 랩과 레즈라는 기법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레지스턴스랑 프로너빌리티는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멤버링 파트는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FGD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근데 그냥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게팅 파트라는 곳에다가 페널티 그레디언트를 이제 추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업데이트 규칙을 가지고 일반 FGD를 사용해서 훈련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스트럭처드 스파시티 그러니까 이제 구조화된 희소성을 이제 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리멤버링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훈련 과정 그러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가중치는 크게 만들고 어떤 건 작게 만드는 과정이고요. 포게팅 파트라는 거는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몇 개의 가중치를 그냥 프루닝하는 일반적인 프루닝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그 여기서 말했던 리멤버링과 포게팅 파트를 그 동등하게 그 합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치게 되냐면은 원래 모델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좀 더 조밀한 레이어들로 이루어진 그런 구조로 이제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레즈랩 기법은 이미지넷으로 훈련된 그냥 레지넷 50을
그 성능 하락 없이 오직 45%의 플러스만 가지고 그 성능을 달성한 게 이 논문의 가장 큰 기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CNN의 이제 표현력은 그 width of convolution,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width라는 거는 그 컨볼루션 레이어의 아웃풋 채널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채널 수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CNN의 특성상. 근데 이게 그 채널 수가 늘어나면은 모델의 파라미터 수,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가 늘어나서 굉장히 무거운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줄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퍼포먼스 드롭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게 첫 번째 그 모티베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래디셔널 베이스 페널티 베이스드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요 식입니다. 그 저희가 알고 있는 로스 펑션 식은 이제 퍼포먼스 로스와 그 페널티 로스 텀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퍼포먼스 로스 텀은 그 MAE나 MFE 같은 저희가 알고 있는 로스 펑션이고요. 이 페널티 로스는 L1 또는 L2 로스 텀을 사용함으로써 이 가중치가 너무 그 훈련 데이터에 오버피팅 되지 않게 그렇게 좀 가중치들을 좀 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페널티 로스 텀이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 레지스턴스 프로너빌리티 트레이드 오프를 겪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레지스턴스와 프로너빌리티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제 레지스턴스라는 거는 만약에 이 모델이 트레이닝, 그러니까 훈련 중에도 계속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하이 레지스턴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프로너빌리티는 어, 이 모델이 그 높은 프루닝 비율에서도 좀 그 어떤 성능 하락 없이 잘 그 성능을 유지를 시킬 수 있으면은 이것은 이제 프로너빌리티가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을 하는데, 레지스탕스가 높으면 프로너빌리티는 낮아지고 레지스탕스가 낮아지면은 프로너빌리티가 높아지는 그런 그런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게 지금까지의 트레디셔널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레지스탕스랑 프로너빌리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리세팅과 컨볼루셔널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첫 번째로 잘 훈련된 모델에다가 그러니까 잘 훈련된 모델에서 그 우리가 프루닝 하고자 하는 컨볼루션 바로 뒤에 컴팩터라는 컨볼루션을 넣습니다. 근데 이 컴팩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입니다. 그래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그 오리지널 컨볼루션 바로 뒤에다가 넣어서 이 모델을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합니다. 두 번째로 훈련하는 중에는 이제 그 아까 저희가 삽입했던 그 컴팩터에다가만 이제 페널티 그레디언트라는 거를 줍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몇 개의 컴팩터 채널이 이제 골라지게 되고 그것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0으로 거의 가깝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 번째로 그 그레디언트를 0으로 가깝게 만들어 버리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로스 펑션식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페널티 로스 텀에 의해서 그 채널이 0으로 가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제 이것을 노리고 이 저자들은 이제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에서 컴팩트 채널들이 자동으로 0으로 몇 개가 갑니다. 네 번째 과정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이제 프루닝된 컴팩터와 그리고 저희가 원래 프루닝 하고자 했던 컨볼루션을 동등하게 합쳐서 그 하나의 싱글 컨볼루션으로 바꿉니다. 그럼 이 싱글 컨볼루션으로 바뀐 이 컨볼루션은 그 전 컨볼루션보다 좀 더
아니 좀 더 적은 채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레즈 과정은 어,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러면 예, 제가 이해한 거는 3x3 컨버루션 다음에 1x1을 넣어서 이 네, 1x1 컨버루션의 웨이트가 작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3x3 컨버루션 채널을 제거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나요? 그 웨이트가 아니라 여기선 채널 관점으로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3x 그러니까 1x1 컨버루션의 그 웨이트 하나가 하나의 채널에 상응하는 거니까 네, 예, 그 웨이트가 제거되면 그 채널을 제거하는 거랑 같은 걸로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예, 그건 거죠, 지금.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3x3 컨볼루션 다음에 렐루를 넣지 않겠네요, 여기는. 어, 예, 아마 제가 리파라멘테이션 릴레이티드 워크에 설명할 때도 렐루를 안 넣었기 때문에 예, 네. 그럴 거로 예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레즈의 역할은 그 채널을 0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랩의 역할은 이제 그 결론적으로 나온 컨볼루션을 좀 더 조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컨볼루셔널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후식을 가지고 살펴보자면 D랑 C는 각각 아웃풋과 인풋 채널 개수를 말하고요. 이제 커널 K 그리고 바이오스 B 인풋 I 아웃풋 O는 그 다음과 같은 차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뭐 인풋과 커널을 컨볼루션하고 바이오스를 더한 것으로 당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 플러스 BN을 컨볼루션 바이어스로 바꾸는 과정은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수식을 적어 놓았고요. 논문에 있는 실제 수식은 이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노테이션을 다 넣게 되면은 결국에 이거랑 똑같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커널과 바이어스를 요렇게 정의를 아까 이거 말고 아까 본 수식대로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커널 K 바를 새로 정의하고 그것을 요렇게 정의한 다음에 커널 아니 그 다음에 바이어스 새로운 바이어스 B 바도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정의된 커널과 바이어스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그 첫 번째 과정인 이 파라미터라이즈드 된 모델 바로 뒤에 원 바이 원 그 모델에서 오리지널 컨볼루션 바로 뒤에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넣는다고 했죠. 그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 프루닝된 결과에서의 그 커널을 이 Q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Q 프라임과 그 오리지널 컨볼루션을 이렇게 다시 함께 컨볼루션 하게 되면은 이제 K 바 B 바 말고 또 K 프라임 B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커널과 바이어스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컨볼루셔널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리세팅인데 어 일단 변수는 다른 것 같습니다. x는 데이터, y는 레이블, 세타는 파라미터, k는 특정 커널, 그리고 f는 커널의 특정 채널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로스 펑션은 아까 저희가 설명했듯이 이것이고 여기서 이제 pk라는 것은 이제 페널티를 말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룹 라프라는 것을 씁니다. 이제 그룹 라프라는 거는 이제 L1과 L2 로스의 특성을 if문에 따라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로스 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F는 이제 각 채널의 유클리디언 놈인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CPQ는 각각 채널 커널의 가로 크기, 커널의 세로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에서 나오는 그레디언트를 살펴보면은 이거를 이제 F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F가 중요한 채널입니다. 중요한 채널이라고 치면은 요 퍼스트 텀과 세컨드 텀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게 왜 싸우게 되냐면은 최적화된 F가 중요하니까 그 F의 최저값을 찾기 위해서 얘가 이제 막 업데이트가 되겠죠. 근데 이 로스텀은 페널티 로스텀은 그게 너무 오버피팅 되지 않게 여기에서 그 값을 자기만의 값을 자꾸 빼준단 말이에요. 그 F 원래 F에서 얘네 둘이 서로 경쟁을 하는 게 일반적인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게 되면은 이제 F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데 뭐 이거는 최적화되지 않은 것이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이제 F가 그냥 아예 안 중요해서 0으로 가도 된다고 칩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얘는 이제 더 이상 이 페널티 로스텀에 맞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F는 당연히 0으로 가도 되겠죠. 근데 0으로 가도 되는데 이제 어떻게 0으로 가느냐면은 이제 세컨드 텀에 의해서 0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일단 F의 중요도에 따른 시나리오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너빌리티 레지스탕스 트레이드 오프인데 만약에 이제 이 페널티 로스텀에서 이 람다에 의해서 이제 페널티를 얼마나 주느냐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람다가 높아져서 페널티를 높게 주면은 거의 대부분의 채널이 이제 0으로 가게 되겠죠. 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룰을 따라서. 근데 이제 좀 쓸모 있을 것 같은 채널들도 모두 0으로 가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프로너빌리티는 높아지지만 레지스탕스는 낮아지는 그런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페널티를 이제 좀 낮게 주면은 채널들 뭐 마찬가지로 0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완벽한 프로닝에 가깝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 0으로 가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모델 성능은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이거 프로너빌리티는 좀 낮아지겠죠. 지금까지의 그 트레디셔널한 방법들이 요런 트레이드 오프를 이제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그들이 제안한 거는 이 첫 번째 그레디언트의 첫 번째 텀에다가 이 바이너리 마스크를 씌우는 것입니다. 이 바이너리 마스크는 0 또는 1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그레디언트 텀이 어 죽느냐 사느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기준은 이제 제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F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M을 0으로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M을 0으로 씌우게 되면은 얘는 이제 이 세컨드 텀이랑 맞서 싸울 필요가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F가 안 중요하다면은 어차피 0으로 가야 되니까 세컨드 텀이랑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서 이 마스크를 0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세컨드 텀의 그 이 페널티 람다가 비록 작더라도 얘랑 경쟁하지 않고 빨리 이 F를 0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비록 람다가 작더라도 레지스턴, 레지스탕스도 높아지고 프로너빌리티도 높아지는 이제 두 가지 장점을 얻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레디언트 리세팅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리멤버링 파트, 리멤버 어웨이, 포게팅 파트, 포게트 프로그레시빌리라는 이 제목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레즈랩은 그 컴팩터가 오직 포게팅 하도록 이제 강제를 하는 그러니까 컴팩터만 포겟하게 만들고 나머지 레이어는 계속 그 리멤버링 그러니까 계속 원래 방식대로 훈련을 하도록 합니다. 이 레즈랑 랩을 이제 합치려면은 이제 그 컴팩터의 커널에 있는 채널 중에 어떤 채널이 0으로 가야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채널 뽑는 기준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에폭 몇 개를 지나면은 그 F 값 그 자체가 그 특정 커널의 중요도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고르는 게 그 F 값 그 자체로부터 이제 판단이 되어서 이제 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고를 때마다 그 레스랩은 이제 매트릭 밸류 t 값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t 값은 어 특정 i번째 컴팩터에 있는 j번째 채널과 그 나머지 채널 간의 L2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두 계산한 거를 이제 매핑 m이라는 집합에다가 이제 모두 넣게 됩니다. 이제 그 넣은 값에서 이제 오름차순으로 이제 정렬을 한 다음에 이제 작은 거부터 이제 순서대로 이제 뽑아가지고 그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마스크를 0으로 씌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스크가 0이 아닌 것들은 당연히 마스크들이 1로 이제 씌워지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채널 고르는 거를 언제 멈추냐면은 어 그 레프랩으로 인해서 줄어든 폴로프 수가 그 논문 저자들이 설정한 타겟에 이제 어느 정도 도달을 하면은 그 채널 고르는 걸 멈추기도 하고요. 또는 어 그 세타라는 채널 셀렉션 리밋에 이제 이미 우리가 고른 채널 수가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때도 이제 채널 셀렉션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질문이 한번 있는데요. 네네. 네, 저기 첫 번째 뭐죠? 그 QJ라는 게 J번째 엘리멘트를 제외한 나머지 엘리멘트에 대한 L2 놈인 거죠. 그러니까 J번째 채널과 네. 나머지 채널 간의 엘투놈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채널이라는 거는 저기 피처 값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커널의 채널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 피처 맵 값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피처 맵 값이면 그레디언트는 아닌 거죠. 한마디로. 예, 예, 네, 피처 맵 값을 각 채널에 대해서 J번째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채널들의 L2 놈인가요? 예. 그게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J번째 채널이랑 그 다른 채널이랑 이제 유사도를 측정한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사도가 너무 작으면은 그러니까 이 분포 유사도를 나타내는 분포 간의 거리가 작으면은 그 J번째 채널과 그 특정 채널 간의 유사도가 높다고 판정이 돼서 이제 그 프루닝 될 그 후보에 들어가게 된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채널을 뽑고 그 채널 값을 나머지 모든 채널들에 빼서 거기에 대한 L2놈을 구해서 L2놈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채널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 T랑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채널 셀렉션의 기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유사하면 할수록 더 그 마스크를 0으로 넣어가지고 예, 레귤라이제이션을 강력하게 걸어준다. 뭐 이런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경우에는 그 입력 샘플마다 채널 간 유사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치를 예, 어떻게 내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사도가 달라지고 이 M 값이 계속 흔들거릴 것 같거든요. 뭐 어떨 때는 첫 번째 채널 M이 1이고 어떨 때는 또 첫 번째 채널 M이 또 두 번째 미니 배치에서는 0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게 음, 계속 네. 네.
그 오실레이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나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자들이 딱히 설명을 하지 않아서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과정은 채널들, 그러니까 샘플에 약간 센시티브하지 않게 채널들 간의 어떤 유사도는 계속 유지된다. 그러니까 어떤 샘플이 들어오더라도 유사한 채널은 계속 유사하고 유사하지 않은 채널은 계속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M이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우리가 예측될 수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게 이해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네. 어, 왜냐하면 네. 그 우리가 뭐 그래드캠이나 몇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방법들을 보면 특정 객체의 어떤 특정 그 파트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는 뉴런들이 채널 단위로 분포해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어, 첫 번째 채널은 코에 대해서 강한 액티베이션을 가지고 두 번째 채널은 귀에 대해서 세 번째 채널은 눈에 대해서 이렇게 액티베이션 다르게 가질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샘플 입력되는 샘플에 디펜던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음, 네, 그래서 이 과정이 오히려 프루닝을 좀 더 방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네.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예,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는 미니 배치 단위로 M이 바뀐다. 맞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과정인데요. 그들은 이제 리파라미터라이즈드 된 훈련된 모델을 이제 적절하게 바꾸고 그럼으로써 좀 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없이 내로한 그리고 진짜 필요한 레이어들만 있는 진짜 필요한 채널들만 있는 레이어로 구성된 그 아키텍처를 구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그 프루닝 파이프라인인데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파이프라인 과정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를 그대로 시퀀셜하게 나열한 거라서 지금 시간이 좀 오래돼서 이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 결과 및 분석인데요. 이제 음, 실험은 이제 어디에서 진행됐냐면은 이제 이미지넷 1K로 훈련된 레지넷 50과 모바일넷 그리고 5파텐으로 훈련된 레지넷 56과 110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채널 셀렉션 리밋 세타는 처음에는 4였는데 이게 200 배치마다 그 세타를 4씩 늘리는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 셀렉션 과정은 그 OFO 이후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무엇을 프루닝 했냐면은 레지넷 50에 있는 어, first second convolution을 이제 프루닝을 했었고 그 다음에 모바일넷에 있는 데프와이즈가 아닌 컨볼루션들을 모두 프루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가 아니라 이제 레지넷 50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레지넷 50을 세 번 레즈랩을 적용을 했는데 이제 이러한 플러스 리덕션 타겟을 정해놓고 이제 어, 프루닝을 하게 됩니다. 이 FPGA, FASL, HR 랭크는 각각 프루닝에서 현재 가장 좋다고 알려진 기법들인데 그 이 각각의 방법들이 요 퍼센트만큼 플러스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즈랩도 요 플러스까지 각각 줄여 보았다는 이제 얘기입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이 실험 결과 특히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제 레즈랩이 이게 베이스라인 성능인데 그 프리닝을 이제 레즈랩으로 했을 때 성능 변화가 거의 없거나
또는 약간 더 좋아진 이제 그런 효과를 보였고요. 근데 이게 플러스는 반 이상이나 줄여놓고 이렇게 일반 베이스라인 성능을 유지했다는 게 가장 큰 놀라운 점이고요. 그리고 다른 그 FPGM, FASL, HR 랭크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도 거의 이제 그것보다 한 1에서 4% 정도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비슷한 리덕션 타겟을 가지고요. 모바일 넷도 이제 성능이 이건 완전히 유지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73%까지 줄여가지고 좋은 성능을 이제 유지를 시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지넷 50, 모바일넷 56에서 이제 프루닝된 모델 각각의 모델을 프루닝한 모델들에서 타겟 레이어의 그 아웃풋 채널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그래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베이스라인은 모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프루닝 된 거는 이제 이렇게 초록색,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진짜 많이 줄어든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레즈랩을 조금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레지넷 50에다가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 1, 2, 3, 4, 5번 과정, 아니, 2, 3, 4, 5번 과정이 그 레즈랩의 변형들인데 이거는 이제 그 레즈랩이 원래 처음 달성했었던 54.5%의 플롭스를 타겟으로 여기까지 줄였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 모델을 파인 튜닝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레지넷 50에 있는 그 모든 컨볼루션 채널의 그 아웃풋 채널 수를 모두 반으로 줄여버린 그런 모델이고 아니 그런 방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 클래식한 프루닝과 파인 튜닝 과정인데 이거는 이제 베이스 모델에서 모든 채널들을 다 정렬을 시켜놓고 거기서 이제 유클리디언 놈을 통해서 어 채널 간 유사도를 판정해서 비슷한 채널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프루닝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이게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인데 컴팩터를 원바이원 컨볼루션에서 그냥 단순한 D 차원의 훈련 가능한 벡터로 바꿔서 실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5번은 모멘텀을 그냥 특이하게 이게 모멘텀의 값을 이제 영향을 보기 위해서 넣은 것인데 0.99에서 0.9로 바꾸면 어떻게 될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예, 실험 결과 플러스는 모두 비슷하게 줄이되 탑원 어큐러시는 모두 그냥 일반 레즈랩을 썼을 때보다 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냥 여기서 제안하는 일반 레즈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결론이 납니다. 에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어, 베이스라인과 레즈만 썼을 때, 랩만 썼을 때, 그리고 레즈랩 둘 다를 썼을 때에서의 플러스 줄어드는 것과 어큐러시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 이제 실험 결과 이제 랩이나 레즈 또는 베이스라인만 했을 때보다 레즈랩을 둘 다 썼을 때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에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어, 예, 왼쪽은 이제 그 베이스라인 오리지널과 베이스라인 프론드 그리고 레즈랩 오리지널과 레즈랩 프론드에서 이제 타본 어큐러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서 오리지널은 그냥 진짜 오리지널이고 이제 프론드는 그 레즈랩까지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리세팅까지 다 하고 나서
다 하고 나면은 그 채널들이 몇 개가 0으로 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어, 아니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오리지널이 이제 그 그레디언트 리세팅까지 하고 나서 그 0으로 거의 가까워진 채널들을 프루닝 하지 않고 그대로 쓴 모델이고, 이 프룬드라는 모델은 이제 그것들을 모두 제거해버린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이제 레즈랩 계열이 베이스라인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타본 어큐러시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어, 프루닝된 가중치와 살아난 가중치들의 비율을 이제 나타낸 것인데요. 이제 레즈랩을 좀 더 살펴보자면은 살아난 파라미터들이 이제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좀 뭐랄까 좀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이제 잘 프루닝 된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러닝 베이스드 프루닝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한 것인데, 이 방법은 이제 리멤버링과 포게팅 파트를 이제 각각 디커플링 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여기서 이제 리멤버링이라는 거는 이제 성능에 중심된 러닝이고, 포게팅은 프로닝에 중심된 러닝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 결과 그 레즈넷 50을 성능 하락 없이 오직 45%의 플러스만 가지고 잘 만들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 레즈랩 기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스 펑션의 그냥 다툼이라고 할까요? 그런 베이직 로직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연구 분야에서도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네, 제 논문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네,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었고, 아까 그 M 얘기를 잠깐 저기 하면은 이 결국에는 이 컴프레서 부분만 컴프레서인가요? 네, 컴팬더였나? 네, 그 네, 부분만 네, 컴팩터입니다. 컴팩터만 우리가 M으로 그레디언트를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3x3 컨볼루션은 굳이 M을 적용할 필요 없고 원바이 원 컨볼루션에 대해서만 M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이 되네요. 네. 네.